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고요. 예. 네. 어디 또 다녀오셨어요? 저는 뭐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또 일이 있으셔서. 네. 피곤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또 지난 주간 한 주간 또 미국 시장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까요? 지난 주 동안 다우가 마이너스 0.54%예요. 그런데 나스닥은 플러스 3.24%입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차이가 났죠. 네. 이 차이가 난 것은 이제 물가 지표가 둔화가 됐죠. CPI가 둔화됐고 PPI 둔화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FOMC 회의가 있었고요.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둔화되는 모습이 더 증가됐다는 얘기는 고용 지표가 둔화됐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물가가 둔화되는 부분은 플러스 동시에 경기 둔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4일 연속 하락했고 나스닥은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봤지만 잠깐 보면요. 나스닥은 몇 프로 횡선한 거는 이제 신고가를 내고 운봉을 냈던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은 뭐 계속 올라갔고요. 네. 요 횡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물가가 지금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 걱정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피벗 소위 금리 인하를 결국은 하지 않겠냐. 지금 전도표는 연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물가 둔화되는 것을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다. 네. 그래서 2회는 하지 않겠냐. 그 2회는 지금 9월과 12월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또 기대를 하고 있군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S&P는 딱 그냥 생각하면 예. 미국 전체 어떤 그 경기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고 예. 나스닥은 특히 이제 테크나 좀 이런 회사들, 예. 신기술 회사들 이런 데가 좀 많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런 회사들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네네. 다우는 뭐 전통 기업들이 뭐예요? 오일 정유기업이랑 네. 은행주가 많고요. 그러니까 다우는 뭔가를 좀 이제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예. 뭔가를 이렇게 딱 다우지수 보고 미국의 예. 뭘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예, 이제 좀 너무 올드 패션 아닌가? 좀 그렇죠. 그죠? 예, 차라리- 왜냐하면은 예. 그런 느낌을 드는 이유는요. 지금의 산업이 성장의 테크 기업 위주로 가니까 구산업들이 모여 있는 쪽이 더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쪽에 좀 시대 뒤처지거나 좀 대표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 그런 예, 것 같더라고요. 예, 차라리 그래서 무슨 예. 그 왜 러셀 2000이나 예, 예.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렇다. 예. 뭐 미국의 첨단 뭐 회사들은 이렇다. 예. 글로벌 기업은 이렇다. 그리고 예. 미국 전체 경기는 뭐 S&P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다우는 굳이 맨날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나 하는 예. 생각이 살짝 저는 드는. 예, 왜 근데 이제 예. 어느 순간이 되면요, 뭐 금리 인상 기간이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또 경기 사람을 하면 그러면 다우 운송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오르면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또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흐름이 어떤지, 산업의 흐름이 어떤지, 자금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동하는지, 소위 스타일 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애플이 주간으로 7.9%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회의 후에 급등하면서 역사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엔비디아가 9%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엔비디아 독주는 지속하고 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와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9%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HBM, 엔비디아 독주에 마이크론이 같이 가는 거니까 예. 여기에 독주에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나스닥이 3% 오르면서 반도체와 테크 기업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다른 구 경제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의 코스피 1.3% 올랐습니다. 2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에 임박해 있고 직전 고점이 올해 연간 고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연간 고점 아직 돌파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코스닥은 0.46%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가 또 다시 하락을 해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코스닥이 1%나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개별주와 2차 전지가 하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그 규모가 컸는데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개인들이 1조 정도 팔았고 기관들도 1조 2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선물로선 동시 만기일 날 기관들의 차익거래에서 약 6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들이 비차익거래에서 약 6천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거치면서 그날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틀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1조 5천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2조 3천억 중에 네. 1조 5천억이 삼성전자고요. 야. SK 하이닉스가 5천억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2조 원을 산 겁니다. 삼전 많이 샀네. 네, 집중적으로 여기를 이제 사면서 삼성전자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온 거죠.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흐름은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강했던 것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지금 이제 먼저 올라왔던 중소 화장품들은 신고가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형 화장품 있잖아요. 예전에 2015년도에 좋았던 대중국향 예. 화장품들 그런 화장품들은 저점으로부터 올라와서 꽤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신고가 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직 여전히 강한 상황에 지금 계속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종목별로는 화장품이 제일 강했고 시장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뭐 늦었다라고 했을 때보다도 더 갔으니까. 네. 뭐 늦었다라고 하면서 신고가라고 막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얘기한데 이후에 한 2배 갔어요. 종목들이 상당히 가고 있는. 화장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하나 네.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익절은 좀 했습니다만 네네.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뭐 2015년도를 추억하면서 그때와 비슷하게 간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수출. 예. 네. 미국향 수출주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CPI와 FOMC 회의를 소화하면서 경기 관련 섹터가 약세였고요. 성장 기술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AI 관련주에 확산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빅이벤트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보시면요. 통화정책회의 중에 중요한 게 호주 통화정책회의와 영국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중국이 LPR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것들은 없어요. 그냥 실물지표 좀 나오는 거랑 수급적으로 금요일 날 미국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거든요.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아주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냥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로 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네.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수급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로 인해서 개별 종목의 수급으로 시장을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빅이벤트가 없어서 전체적인 추세가 아닌 수급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수요일 날 휴장이에요. 노예 해방일. 그러면 미국은 이번 주 수요일이요? 예, 미국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관망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겠죠. 개별 종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한동안 맨날 미국 얘기, 우리 시장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우리 시장에 할 얘기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분위기 조금 달라졌잖아요. 일단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초강세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못 따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만 움직였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도 사주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직전 고점에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 지수를 먼저 보고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거거든요. 이게 주봉입니다. 직전의 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 올해의 신고 지수입니다. 이것도 못 쫓아가고 우리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1월 말 2월 초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 올라갈 때는 밸류 프로그램 이슈로 올라갔고 네네네. 두 번째 여기 올라갔을 때 신고 지수를 경신하면서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여기 올라가면서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거는 네. 이때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아래에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만 올라가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기대를 시작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여기 직전 고점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둔화되는 것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작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특별히 보고서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2차 전지하고 인터넷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도 분명히 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에 이쪽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네. 우리나라에 뭐 노이즈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요. 네. 뭐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특히 네이버는 뭐 라인 문제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인터넷 주들이 선두로 나섰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금리를 계속 인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동결한 상태인데 금리 인하 시기에 되면 인터넷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네.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도체가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2차 전지나 인터넷이 밑에부터 조금만 받쳐준다면 시장을 좀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개별 종목들이 꽤 올라오면서 시청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개별 종목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시장이 전체 네, 지수가 부진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이 세 가지가 맞물려가면서 좀 순환이 조금만 되면 시장이 좀 위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어서 요즘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쳐다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번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3곳 이상의 증권사에서 전망한 159곳의 합계가 28.3조가 3개월 전에 예상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31.7조로 12% 정도 상향했다라고 해요. 이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까 그림 요건데요. 올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증감률입니다. 서울경제에서 나온 자료는 금융투자업계 서울경제 출처인데요. 전기전자가 이제 32% 증가. 이거 반도체 때문에 그러겠죠. 증권도 한 18%, 제조업체가 늘어나고요. 섬유유복과 화학은 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줄어들었지만 이쪽이 워낙에 늘었기 때문에 전체 이익이 약 12% 정도로 상향 조정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면 시장은 이익을 추정하면서 쫓아가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위쪽을 바라보면서 직전고점 돌파 시도를 기대해 보자라는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특징적인 건요. 우리 시장은 더워지면서 좀 안 좋은 경향을 좀 갖거든요. 날씨가? 예. 아, 우리 그래요? 여름에 안 좋아요. 우리 시장이. 왜? 그냥 결과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서머레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서머레일은 없어요. 우리 더울 때 좀 안 좋은 그런 경향을 좀 갖는데요. 아, 근데 올해는 봄에 잠깐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반기 내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뭐 강한 시장을 우리 시장은 이제 뭐 회의감이 워낙 커서 강한 시장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일정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니까 1분기 정도에서 시작하면서 올해 초에 그리고 1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1분기 내에 이익을 추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요. 그 추정치에서 가장 많이 오른데 기업을 이제 거기 써놨더라고요 그 자료에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무려 93%예요. 추정치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추정했으면 200억으로 늘었다는 193억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그 추정치에서 그렇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추정치 자체를 올렸다는 아, 거예요. 추정치 자체를 많이 올렸다. 예, 예, 예. 아.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많이. 네. LG 노트가 383%. 에?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노텍? 예. 이거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예요. 이쪽을. 안 좋게 보다가 아. 애플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노텍이 이제 확 추정치가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증권의 삼성증권이 22%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네. 그간의 4월, 5월을 봤더니 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잘못 알았어, 미스했어.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기전자 쪽은 약 32%나 더 예상했던 것보다 추정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합계해서 2분기에 12% 상향을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 발표 언제 됩니까? 7월 말일 되잖아요. 7월 말과 8월 첫째 주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2분기. 예, 2분기 예. 실적 발표를. 그냥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해 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네. 지금 전망을 좀 좋게 하는 거잖아요. 네, 높인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좀 약간 걱정인데. 그쵸. 실적 전망이 높아졌다는 네, 거가 네. 저는 약간 리스크로 받아들여집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시장에서는. 네. 미국은 안 그런데 네. 우리 시장에는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면
그때 가서 어닝 미스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6월이잖아요, 벌써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 정도에서는 아주 큰 미스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그것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 어닝 미스에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생각하자고요. 일단 2분기에 걱정을 좀 했는데 1분기가 오히려 좋다. 그 정도다. 그래서 추세가 좀 좋아졌다. 네네.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2,800 돌파를 좀 바라보면서 움직이고는 있다. 워낙 시장에 회의감, 실망감이 많으니까 우리 시장이 2,800 돌파해서 위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보고서들과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지금은 나오고 있다.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프랑스 지수가 깎기 지수라고 하죠. 주간으로 6.2%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럽 지수가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약했고요. 프랑스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하락한 것은 이제 유럽의 EU 의회 선거에서 각국 여당 지지율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더 많이 빠진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발표를 했죠. 자충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브렉시트랑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로화가 약세가 됐죠. 유로화 약세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CB와 이런 데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금리 인하한 거가 이제 유로화 약세의 원인이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스위스 프랑이나 달러가 강세가 됐죠. 달러 강세된 속에서 있으면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리고 엔화도 약세가 되고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상황은 또 조금 이제 뭐 국제 정세다 보니까 이제 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유럽 의회 선거가 있지요. 유럽 각국의 뭐 각 그렇죠. 나라들 의회 네. 선거는 뭐 따로 있는 거고 유럽 의회 전체 EU의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극우 정당들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많이 올라가서 현재 전에는 이제 메르켈 같은 사람이 대체로 이제 유럽의 어떤 그 리더십 같은 걸 대표를 했는데 지금은 독일이 좀 영 주춤하니까 이제 프랑스가 그래도 나름 이제 우리가 좀 리더 큰 형격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극우 정당들이 많이 좀 약진하다 보니까 다음에 있을 그 프랑스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에서도 도저히 이거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마크롱이 좀 모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승부수를 던진 거고 여기에서 근데 현재 분위기는 극우 정당들이 또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르펜이 이끄는 그 극우 정당 쪽이 이번에 아마 총리를 배출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네. 그런 상황이라 대통령은 조금 더 좌쪽이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완전 오른쪽으로 가면서 서로 국정이 완전히 엇갈릴 가능성,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프랑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영국 브렉시트 하고 나서 지금도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죠. 영국은 이제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러지 않았고요. 별로 나쁘지 않았죠.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폭락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유로화가 약세가 돼서 유럽이 이렇게 좀 노이즈가 막 발생을 하면 유로화 약세가 돼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화가 달러 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1,38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보시면 얼마였습니까? 어제 맨 위에 있나요? 1,383원까지 올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350원 위에가 상당히 높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이게 1,300원 위로 가면은 또 이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연관해서 엔화도 지금 약세로 갔습니다. 127엔이에요? 자, 갑자기 다 얼마죠? 원엔이요? 아니면 157엔.
달러 N. 120엔, 예, 예. 네. 달러 N이 157엔까지 갔어요. 이게 160에 넘어서면서 이제 문제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엔화가 강세가 되려면 BOJ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QT를 강하게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면은 당연히 엔화는 약세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BOJ 통화 정책 회의를 했습니다. 금리는 0.0% 유지하는 걸로 동결했고요. 그리고 향후 국채 매입 규모는 축소한다 말은 꺼내놓고요. 일단 매월 6조 엔 정도의 국채 매입 규모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 내용도 없어요. 지난번과 유사하게 신중하게 한다, 온건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로화가 약세되고 달러수가 오르고 그런 가운데 BOJ에서 뭔가 다른 게 나왔으면은 엔화가 좀 강세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엔화가 그냥 곧바로 다시 올라가면서 네. 달러 엔이 엔화 약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건 환율 시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은 환율과 금리로 움직인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시황에서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화 정책보다는 즉 금리를 건들기보다는 국채 매입을 상당한 규모로 축소를 하면서 QT를 진행하겠다. 7월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점진적으로 매입 규모를 줄여서 향후 1, 2년간 계속해서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일본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하고 싶어. QT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엔화를 지금 너무 약세인데 좀 강세로 전환시키고 싶어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미국 때문에 그렇죠. 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대선거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미국의 선거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그러면 미국이 결정 내리면 우리 할게. 예, 이런 표현을 좀 들립니다. 여하튼간에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네. 일본은 금리를 올린다고 보는 게 맞고 엔화는 강세로 간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가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엔화 이제 조금 얘기를 사놨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환율 시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수혜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시장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안 하는 게 지금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제 HBM이랑 반도체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다르게 좀 각도가 다른 거 다른 각도로 좀 해석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전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HBM 생산 쏠림으로 해서 디램 가격의 풍선 효과로 디램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들 한 두세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HBM 생산 쏠림으로 인해서 고종 DDR3, DDR4에 있는 생산된 뭐 PC에 들어가는 이런 디램 가격 있잖아요. 이게 하반기에 네. 50%에서 100% 2배까지도 상승 전망한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유를 설명을 쭉 합니다. 네. HBM은 웨이퍼 다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밑받침 다이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용량의 디램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캐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캐파에서 이쪽을 더 많이 지금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캐파가 전체가 만약에 뭐 100이 있으면 처음에는 20, 30분이 안 했는데 원래 캐파가 더 필요하니까 한 그 정도 했어요. 근데 더 늘린다니까 늘리는 만큼 다른 쪽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모두 전년비 최소 2배 이상 HBM을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2분기에 DDR3 제품 생산 중단,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DDR4는 줄이고 DDR5와 HBM에 집중.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범용 디램 공급 부족이 심화돼서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에서는 내년에 수요가 초과되어서 공급 부족이 약 23%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럴까? 아니, 왜냐면 이제 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네. 그냥 서버 증설을 이제 좀 덜 하고 네. AI 서버를 엄청 증설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HBM 쪽은 당연히 더 수요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예, 예. 그냥 디램은 좀 원래 예상보다 좀 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어느 정도 가면 거기도 캐짐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러면 우리 뭐 휴대폰이나 PC나 네. 지금 데이터 센터 용으로만 거의 대부분 이쪽에 들어간 거잖아요. 뭐 SSD 들었고 네네네네네네. HBM도 그렇고요. 근데 전체 시장은 PC나 단호 레거시가 더 커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예. 시장에 필요한 게 분명히 있는데 예. 저쪽만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쪽에 신경을 못 써서 이쪽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요? 실제로 이 수치가 가격이 이만큼 오를까? 수요초가 23% 될까는 이건 전망이니까 전망이니까 이제 그것도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네. 이런 흐름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가 중요해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가 이번 전 세계 시장의 고점이 언제까지인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고점이 예를 들어서 내년 말이야. 그러면 시장 고점 먼저 오거든요. 네. 네, 그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워딩들을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이 워딩들 바뀌는 게. 그러니까 가서 대표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H100 공급 있잖아요. H100 공급 얘기를 계속 하다가 지금은 이제 G100 공급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데 계속 쇼티지 얘기를 하다가 쇼티지의 그 기간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도 기간이 네. 좀 계속 너무 이게 뭐 반년을 기다려, 1년을 기다려 이런 얘기 하다가 그게 점차로 쇼티지가 약화된다. 그래서 뭐 2개월 만에 줄 수 있다, 인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점점 고점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워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뉴스는 뭐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매출이 삼성전자가 올해 116조에서 118조, 영업이 17조에 18조 정도, 20조까지도 보는데 조금 낮게 본 것 같아요. 이 머니투데이 뉴스인데요. 보시면 매출이 116조예요. 영업이 17조에 18조 보고요. SK하이닉스는 매출이 반뿐이 안 돼요. 66조, 67조. 근데 영업이 20조로 봐요. 왜? OP 마진이 삼성전자 15%, SK하이닉스는 30%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 그림 보세요. 머니투데이 출처이고요. 매출은 훨씬 높은데 영업이익이 높다는 거예요. 왜? OP 마진 때문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넘어선 적이 없죠, 거의. 네. 예. 와. 맞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 밑에 쭉 기사는 뭐냐면 삼성전자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빨리 쫓아가야 된다. 우리 맨날 얘기했던 거, 몇 개월 동안 얘기했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 방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450, 460조 정도 시총되잖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60조, 112조인가 그래요. 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라갈 거야. 막 좀 과격한 유튜버 그 얘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좀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다들 생각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수치를 보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리고 5번 뉴스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인도 그냥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인도 시장의 사상 최대 IPO를 하는 거예요. 예비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고요. 인도 법인의 상장을 하는 건데 신주 발행 없이 보유주분의 17.5%를 매각하는 겁니다. 이번 구주 매각으로 약 4조 1천억 정도 규모의 조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IB 추정으로 인도 법인 상장 후에 인도 법인의 상장 가치를 약 300조 달러. 그래서 300억 달러. 단위가 300억 달러.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41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요. 네. 네, 추정치입니다. 이건 추정치요. 네. 참고로
한국의 현대차가 시총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56.1조입니다. 56.1조. 네. 이 가치를 근데 41조로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불러드릴게요. 현대차의 인도의 판매 비중은 14.3%입니다. 보세요. 14.3%의 비중이 있는 법인이 상장을 하는데 그 상장의 가치를 지금 현대차 전체 가치의 약 70% 이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겠죠. 너무 고평가이거나 아니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인도의 현대차 법인이 계속 성장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현대차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저평가됐다라는 인식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법인의 100% 보유, 해외 법인의 현지 증시 상승은 이번에 최초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의 인도 공략을 위한 현지 자금 조달, 그리고 인도에 상장해서 인도 국민차 기업의 이미지 구축.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잘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거고요. 뭐 이 와중에 지금 임단협이 결렬돼 가지고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시끄럽게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긍정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현대차 인도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국내 약 42개 부품 공장이 가 있습니다. 근데 큰 회사들은 현대모비스, 만도 뭐 이런 데 있는데 좀 조그만 회사들은 화신, 서현이와 뭐 성화이테, 뭐 PHA 이런 데서 가 있거든요. 얘네 주가들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주 말서부터 목금에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도에 가 있는데 인도의 회사가 이만큼 성장을 하면 얘네 같이 붙어 있는 회사들은 동반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토요타 있잖아요. 토요타에서 레인보 로보틱스의 이동형 양팔 로봇, 뭐 RVT1이라고 하는데 이거 공급 요청을 했다라는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현장에 시범 도입 후에 확대할 계획이다. 그쪽이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산업용 로봇인 거죠, 이거는? 네. 근데 밑에 가로쳤습니다. 로봇 산업 경쟁력을 순위를 매기는데 1위가 일본이거든요. 9.5점. 독일 9.3점, 미국 8.4점, 중국이 10.5점. 우리는 저 밑에 있어요. 근데 1위 일본에서 그것도 토요타에서 여기에 요청을 했다. 야, 그러면 일단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에 한국 식품관 개설했다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현재 47곳을 선정해서 하고 연말까지 70곳 선정해서 지원한다라는 거 있어요. 아마존에 지금 K-뷰티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풀필먼트 다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아마존이 한 건 아니고 요거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마존에 한국식품관을 해서 이쪽에 이번에 붐 열기에 한번 동참해서 우리 한번 수출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이쪽에 음식료 쪽에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 더 있죠. 전에 비해서. 그래서 뭐 좀 돌파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종전 고점 돌파. 이제 한번 할 땐 됐죠, 사실 우리도. 살살 분위기는 좀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꼭 이럴 때 꼭 안 좋은 뉴스 터지더라고 이게. 그렇죠. 그럴까 봐요. 뭔가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도 한번 갈 때 됐다 이러면 이제 갑자기 여기서 무슨 전쟁 터지고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